네, 안녕하세요. 시문과 진행을 맡게 된 울산과학고 교사 이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학부모님, 저희는 줌으로 14분, 그리고 다른, 다른 데가 어디죠? 예,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30분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현재 참가자가요, 학부모님 한 14분 중에 10분 정도 참가한 것 같습니다. 참가하신 학부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별로 따로 인사를 안 드리고요. 이렇게 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분과 토의는 사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 관련돼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분과는 초등학교 분과라서 초등학교과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에 대한 물음에 토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토의 시간은 50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공통 주제를 한 20분, 그다음에 분과 학교급별 주제를 토의를 한 20분, 그리고 정리하는 데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통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주제는 또 안에 소주제 4가지가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대비 인재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 어떠한 수업과 평가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4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각 물음에 대해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께서 미리 전에 어떤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재에 따라서 학교에 어떤 교육을 강조해야 될지 간략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줌 밑에 손들기 기록이 있거든요. 반응 누르기.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인재와 그에 대한 학교의 교육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네, 해주실 분 이렇게 없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서뜻 하시기 어려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순서대로 어떻게 발언권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먼저 자기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없으십니까? 아, 네. 장옥선 학부모님, 네. 예, 시작. 저는, 뭐,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조금 소통에 능수능란한 그런, 뭐,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삼동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업 위주, 성적 위주의,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물론 기반이 돼야 되다 하지만 이제 그 기반은 됐다 치고 우리가 몇십 년간 그런 어떤 성적이나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다져진다라고 가정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소통에 조금 능수능란한 어떤 학교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라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시간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통이라 하면 불과 뭐 또래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 장난스러운 게 다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소통의 기회보다는 아직까지도 주입식 일방적인 수업으로 이렇게 역시 공부, 뭐 이렇게 수업 시간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을 만큼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삼동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 네. 정말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정말 저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어느 시대부터 소통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서 소통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여기에 첨언해서 다른 학부모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예, 방주희 학부모님. 예, 네, 선생님 들리시나요?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학교에서 시험 잘 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어떤 학습의 이유고, 학습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우리도 알 수가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렇게 변화해도 거기에 적응해서 그러니까 뭐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미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필요한 어떤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아주 네. 전 그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뭐 소통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제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에 말고도 4차 산업에 관련된 또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인재와 교육상은 없을까요? 엄마 집에 좀 횟집 하나 있다. 네, 혹시 또 네, 김혜영 학부모님, 네.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4차 산업에 발맞춰 나가려면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려면 협업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혹시 이상이십니까? 네네. 네. 네. 네, 정말 또 중요한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경쟁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재와 그리고 교육상을 같이 묶고 단다면은 소통, 협업, 문제 해결,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인재고, 그다음 필요한 인재상이고 거기에 관련한 교육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수업과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평가가 객관식 평가가 좀 많아가지고요. 객관식 또는 어떤 선택형 평가가 많았는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던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수행 평가, 과정형 평가, 그리고 뭐 시험 객관식 평가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지 거기에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수진 학부모님. 네, 평가 기준 개선이 없으면 여러 교육 방향이 또 바뀌기는 힘들 겁니다. 평가 방식도 정해진 답이 아니고 주관적인 다양한 답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 또 학부모 선생님들이 서로 피드백을 잘해서 삼위일체가 되고 학부모는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들은 역량 강화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디지털 강화 수업이 잘 되어 있더라도요, 또 유명한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직접 대면에서 애들끼리 부딪히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이 아니면 아이들이 인성 발달과 사회성 발달 또 협동 배려를 배우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믿고 맡기고 관심은 갖되 간섭은 하지 말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연수를 통해서 역할 또 역량 강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미래 학교에서도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의 어떤 참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정말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참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예, 또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소통도 필요하고 협업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이 다 필요한데요. 이런 게 맞물려서 어떤 수업, 어떤 형식의 수업,
그리고 어떤 식의 평가가 중요할지 학부모님이 어떤 그런 아이디어,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예, 오정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저는 우리 창의력을 판단할 때는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단속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심되는 그런 수업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에코가 나서 이게 아마 그 교실에 또 다른 어떤 줌이 연결되어 있거나 마이크가 켜져서 그럴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학부모님 해당하는 거 마이크만 켜서 이야기하시면 하울링이 없을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 창의성이나 뭐 인성 이런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 예, 공감 네. 능력. 네. 그리고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서로 이 학업 성취를 점수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뭐 수업과 평가 이런 것들이 일체화가 돼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 정도를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어찌됐건 기승전결 우리 대입이잖아요. 수능이고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2026학년도, 5학년도 그때 우리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되면 평가 기준이 내가 공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으로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잠깐 봤는데 대입에 들어갈 때는 내가 공부한 것 어떤 거 공부했다 보여주고 비디오로 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교수들이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이 학생은 우리 대학의 그 인재에 하면 합당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우리는 그냥 지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PR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뭐 대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우리 지금 초중고에서 바뀐다고 그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어머님. 정말 아주 많이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예, 맞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가 가장 크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만 좀 저는 첨언하다면은 내가 공부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력,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가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마도 학교 생활 기록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그 말씀하신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더 잘 뭔가를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좀 그런 걸로 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트폴리오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예,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학과 평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첨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그냥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 저희 시간이 50분이라서 5분 정도 더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 즉 학습 부진 학생,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특히나 저는 학습 부진 학생이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학교 다니고 싶고 다 같이 즐겁게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두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네, 기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지민 어머님, 황지민 학부모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중학생이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본인의 성적도 잘 나와야 되니까 이게 수행평가를 잘 때 조평성에 조금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나 다문화 가진 학생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기피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그 친구가 있음으로써 내가 조금 더 그 친구의 역할까지 잘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친구가 들어와서 내 점수까지 깎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편성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끼리도 조금 그런 걸 문제를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수행도 하나의 성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성적이 아니고 어떤 걸 결과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 과정을 조금 중요시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과 같이 조가 돼도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적이 되고 나의 지필에 합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정말 이것도 많이 공감되는. 사실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똑같거든요. 고등학교도 과정형 평가에 발표가 많은데 거기에서도 말씀대로 정말 또 학업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 우리 조에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 아이들이 좀 많이 속상해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아, 이 과정형 평가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 활동 중심은 좋은데 그것이 성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부분을 학부모도 그렇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저희 교육계가 많이 고민해서 좀 이걸 고쳐나가야 될 것 어떤 대안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학부모님 의견은 듣겠습니다. 한 번도 발표 안 해주신 분께서 적극 표변을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주제가 어려우시면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전 앞에 했던 인재 뭐 그리고 평가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임의로 지정해도 될까요? 네, 끄떡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임의로 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유진 학부모님 혹시 그 의견 없으실까요? 그 공통 주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말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저희 학교 교육의 어떤 변화, 거기에 대한 어머님의 어떤 그냥 전반적인 의견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주시고 해주시면 마이크. 네. 네. 네, 사실 제가 야은초 학부모 김유진입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받고 내용이 사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이제 아이를 두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두는 학부모인데 이제 저희 6학년 아이도 이제 중학교 갈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학년제를 실시하고 중학교 실시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학기제로도 다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원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년제 이런 걸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규제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제 따로 뭐 학업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면서 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또 이제 중학교로 또 입학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학년제나 학기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든지 이제 교육 관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거를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이제 큰 아이를 해보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더 학습이 부진해지고 참여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체험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학기제가 끝나고 나면 학년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아이들이 시험을 바로 치거든요. 그 학년이 지나면 그럼 그 결과가 많이 부족해요, 아이들한테. 예,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많이.
어머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바로 이제 5분 잠시 후에 아, 그런가요? 학교급 국가별 주제에 아, 그런가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머님 하실 그때 네 다시 한번 제가 제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공통 주제 그냥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과 관련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유진 학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다르게 좀 정리를 한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 간의 어떤 그 교육에서 연계성, 정보를 어떤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55분을 해가지고 일단 공통 주제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학교급별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에 세부적으로는 3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기초 능력이죠. 읽고 쓰고 뭐 말하고 이런 어떤 소통하고 하는 기초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놀이와 공부에 대한 어떤 관점.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하는데요. 놀이와 공부가 같은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의미가 있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김유진 학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 그리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기초 능력에 대해서 우리 능력 학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학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이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 기초 능력이 안 닦여 있으면 고등학교가 힘들어지고 중학교도 초등학교 안 닦여지면 중학교 많이 힘들어져서 기초 능력에 대한 어떤 어떤 수준의 관리는 계속적인 감시사가 될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네, 김미숙 학부모님. 네, 네네네.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 기초 능력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읽고 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읽고 쓰기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저거는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기초 진단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 아이들의 수업이 중간 정도의 아이들 레벨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 기반으로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더 깊이 있는 접근이 좀 되어서 그 수준에서 발전해야 되는 거지 중간 정도에 맞춰서 그대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아이들이 아는 아이는 흥미를 잃을 것이고 모르는 아이는 어려웠어도 흥미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는 AI가 훨씬 더 많이 진입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네, 지금 항상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AI를 통한 어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거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곧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혹시 또 다른 어머님도 또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서수진 학부모님부터 하고 나중에 항진미 학부모님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다 또 예산 문제와 연관이 되지만 학급 수를 줄이면 좀 더 뭐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건 또 인구 감소 또 학생 수 감소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학급마다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면 또 기초 부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것도 또 예산 문제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애들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주변 애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과 후 선생님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마련하지 않으면, 기초 부족 학력을 가진 애들은 계속 부족하게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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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미 학부모까지는 듣고 난 뒤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지미 학부모님. 황진미 학부모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켜주시고.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지금 둘째가 6학년이고 첫째가 지금 중3입니다. 그래서 6학년 아이를 계속 보고 있으니 또 첫째를 키울 때랑은 다르게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서 1년은 자유학년제를 하더라도 2학년 때부터는 시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초등 자체가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게 시험이 있는 것도 반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반은 단원 평가를 꾸준히 치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체크를 해보는데 또 어떤 반은 너무 편안하게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진단 평가진가요?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도달, 미도달. 그냥 모든 게 도달과 미도달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어느 정도가 읽고 쓰게 되면 도달, 그리고 60점이라는 점수에 못 미치면 미도달. 그 부분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이제 중학교를 막상 가려고 하니 이게 역량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능력인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중학교로 중1을 올라갔을 때 치는 반 배치고사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확인할 길은 사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학원에서 보는 그런 시험 성적, 사실 그런 거밖에 없는 게 조금 답답합니다. 네, 요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거 연관짓는다면은 일단은 제대로 된 진단이 있으면 좋겠다. 더 세심하고 제대로 된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수준을 나눠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더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인력이든 아니면은 뭐 관심이든 아니면 어떤 연계성이든 간에 어떤 기초 능력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된 도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다면은 좀 더 그런 역량이 갖춰지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더 첨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놀이와 공부는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은 같은 것일까요? 놀이가 곧 공부일지 아닐지. 사실 저도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놀이가 공부가 될지 안 될지를. 네, 요거에 대해서 학부모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김희석 학부모님. 네. 네. 예. 저는 그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남자입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에 엄청 심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너 학교에 컴퓨터 게임 하는 수업이 있고 그걸 하루에 숙제를 8시간씩 하루에 8시간까지도 하는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휴일에 하루 8시간씩 그 게임을 한다면은 그 게임이 과연 좋아지겠냐? 게임이 지금처럼 좋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강제성을 띠는 거는 그러면 아마 게임 숙제를 해가야 된다면 게임이 지금처럼 좋지는 않을 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발성의 부분이 많이 이제 놀이는 들어가는 거고 공부는 자기 통제력이나 실험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놀이와 공부는 같은 맥락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이가 공부가 되려면 예를 들면 뭐
옷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그 관련 학과로 가면은 사실은 제일 좋지만 그 관련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레벨에 맞는 교과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지. 지금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내가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결과물, 포트폴리오 그런 거로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놀이와 공부가 병행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대입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해서 내가 뭐 원하는 대학을 가면 되는데 그 상위의 대학일수록 국영수 기본 교과 능력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워보니까 놀이와 공부는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다. 공부로 접근해야지 놀이로 접근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조금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네. 강제성과 자발성의 유무.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고등학생들 보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정말 또 진짜 억지로 하니까 별로 잘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본인이 관심 있고 하고 재밌어 하는 어떤 부분, 그런 교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요. 어른보다 더. 그게 약간 잘하는 거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잘하지 않는 건 관심 없는 것은 안 하고 근데 또 학교라는 게 지금 현재 학교 시스템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또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입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입 시스템이 바뀐다면은 학생 수가 주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급할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처럼 놀이하고 공부가 같은 방향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잠시. 네, 그러니까 대입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이 과연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뭐 서울대학에서도 그 서울대학 뭐를 공과대학을 졸업해도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 기업에서 다시 다 길러서 써야 된다 그러는데 서울대학을 못 가도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지나간 지식 올드 knowledge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는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놀이와 공부가 일치되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그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네. 갑자기 전문가적인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를 네.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님이 다 전문가 되시는 거죠, 나중 되면은.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장호수 학부모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다 두고 있고요. 저는 또 유아교육을 지금 현장에서 20년째 하고 있는데 어쩌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이어지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놀이하고 공부는 서로 거기서 얻는 장점만 잘 맥락이 통하면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공부랑 놀이의 어떤 요하고자 하는 그 맥락만 상통한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의 효과를 본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놀이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놀이 과정도 그렇고 그거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관심이 있고 내가 흥미가 있고 내가 욕구가 있을 때 아이들은 움직이게 되거든요. 손이라도 뻗치게 되고 그러면서 움직여 보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진리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씩.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주구나, 이런 게 재밌는 거구나라고 즐거움을 얻게 돼요. 삶의 즐거움을. 그런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정규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때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맡겨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얻어서 얻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는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발성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미와 그다음에 공부는 우리가 지식의 알을 채워 나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는 알면 알아야 되고 재미를 더하려면 이거는 누구를 통해야 되는가? 교사들이 교수 학습 방법의 전략을 정말 조금 지루하지 않게, 일방적이지 않게, 그다음에 뭐 지면적이지 않게 조금 재미를 가해서 정보를 이렇게 주입이 아니라 그 제공을 한다면 아이들은 재밌게 재미를 얻으면서도 뭔가 공부를 하는 흥미와 그다음에 알매 효과도 저는 얻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와 공부는 같이 가야 되는 맥락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현장에서 교수 학습적인 전략이 지금 기존 방법에서 조금 탈피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흥미를, 재미를 끌 수 있으면서 뭔가 우리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학습에서 자발성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너 뭐 하고 싶니? 너 진로가 뭐야? 그럼 그 진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어떤 도입이긴 해서 연관되는 수준이기도 하죠.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오정순 학부모님. 네. 저도 이렇게 놀이하고 공부가 이렇게 따로라고도 생각하기는 어렵고 같이라고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접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7교 놀이를 한번 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7교 놀이를 가지고 무엇을 알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응용해가서 뭐 중학교 갔을 땐 수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등학교 갔을 때는 수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씩 맛보여주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할 건데 뭐 하노이 탑이나 뭐 어떤 학원들에는 하노이 탑을 보여주기도 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사고력 수학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하잖아요. 도형도 직접 만들어 보고 잘라 보기도 하면서 그런 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면 같이 접목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지필 시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봅니다. 놀이의 어떤 종목, 다시 말해서 학습의 자발성의 유도. 이 부분은 학부모님 그리고 저희 교사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놀이와 그리고 공부. 그렇다면은 다른 걸로 저도 제 궁금한 거 학습에서의 자발성은 어떻게 유도하면 좋을까요? 학습에서의 재미, 자발성.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로와 뭐 대입의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의 목표겠죠. 대학교의 목표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은 애들한테 어쨌든 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혹시 다른 이게 진짜 저희 전통적으로 쓰는 진로와 말고 학습에서 자발성을 어떻게 하면 더 유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하나 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실 학부모님. 학부모님 그 마이크 켜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셔야 됩니다. 네. 네, 학습의 자발성이라고 하니 제가 생각나는 게요. 네. 저희 아들이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5학년 지금 그 아이가 AI 학습 선도 학교라고 해서 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모든 수업을 준비를 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일단은 스마트 기기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일단은 그 자기들이 쏟을 에너지가 자기들한테 스스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주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있는 뭐 어떤 과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을 때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수학에서 뭐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때 정말 그냥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매개체를 사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토리 단순하잖아. 아이들은 먹는 거.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거, 정말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먼저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고 놀이라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이게 공부가 아니라 이거 재밌는 놀이, 이거 재밌는 거네라는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주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들 스스로 먼저 찾아보겠다는 그런 주도성도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면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좀 더 봐준다면 그런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주도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흥미 있는 것, 관심 가지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예, 그 부분, 그거를 교육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가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아까 저희가 중간에 했지만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어머님들의 생각을 이제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아까 김효진 학부모님 맞나요? 아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말씀하셨던 김유식 부모님 아니신가요? 네네. 네네. 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네,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예. 예, 제가 다음 걸 해버렸는데 네. 저희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를 했었어요. 학년제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시험을 안 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이제 1년을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또 2학년이 돼서 시험을 보니까 결과가 또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게 과연 학기제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또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결과를 뭐 쭉 뭐 3년 내내 그냥 자유학기제를 간다면 뭐 아이들이 뭐 결과 없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뭐 이렇게 창의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뭐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곧바로 시험이라는 이게 직면에 아이들이 대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 또 엄마들은 이 상태에 이제 시험을 봐서 못 보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아이들이 고등학교 저희는 또 구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적에 따라 학교를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또 당장 또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또 대학이라는 또 관문이 있는데 이 학년제라든지 학기제가 주는 저는 이 장단점을 사실은 제가 말하기보다는 듣고 싶어요. 과연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네. 굳이 왜 아까 앞서 놀이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놀이와 뭐 병행을 한다면 좋은데 모든 과정이 좋은데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학부모님 계시는데 이게 성적으로 다 연결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라든지 뭐 이게 사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장단점을. 예. 혹시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학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장점부터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해보니까 저는 좋았다. 나는 좋았다. 우리 애들이 좋아한 것 같다. 이 학부모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학기제, 자유학년제 때문에 힘들었다. 이게 너무 힘들었다. 이거 좀 예, 김혜영 학부모님. 네. 네, 저는 뭐 힘든 점보다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학점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저마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 위주 수업을 하는 거는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대입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받는 수업 말고 공교육 말고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역량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완하려면은 학기주의 재중이라 하더라도 필기 시험은 없지만 뭐 수행 평가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학기제 중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프로그램 내용이 없으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선택하고 남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도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면 자유학기제 동안은 좀 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소수지만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아주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은 여기 주변의 중학교를 보니까요. A 중학교는 자유학년 도중에 중간중간 그 반별 퀴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 학교는 그 선생님과 약간 다르게 그 퀴즈를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는데 결국은 학부모님들은 A 중학교에 많이 신청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라 하더라도 좀 어떤 학업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느낌 말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주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또 자유학기제 또 관련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네, 네, 황진미 학부모님, 네, 손 드셔가지고 먼저 하시고, 네, 황진미 네, 학부모님, 네, 말씀. 선생님. 네, 네. 자유학기제의 장점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또 이 시기를 통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선행이나 심화를 하는 또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내신이라는 그런 거를 조금 내리고 이제 선행과 심화를 또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서 또 좋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도 주위에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게 꼭 장점, 단점을 나누기보다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자유학년제인데 저희 큰애는 자유학기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진로 체험이라고 가면 뭐 물론 뭐 남자애들이 비즈 공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이렇게 연계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수준이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진로 체험 학습 시간에 이제 직업 특강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정해져 있고 무조건 이게 아이들한테 인식이 1년 시험 안 본다, 6개월 시험 안 본다. 그렇게 조금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학생들의 어떤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안내를 하고 거기에 의미에 맞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또 이거랑 맞물리면은 중학교 때는 자유학년제 학기제지만 옆에 다른 분과에서는 고등학교 고급 학점제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약간 자유학기제 학년제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고교학점제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말씀하시는 자유학기제 학년제하고 고교학점제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마찬가지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자유학기제 같은 이런 선택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유학기제 학년제도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 운영 방안? 네, 그 부분에도 의견 있으신 분? 네, 너무 갑자기 주제가 포괄적이었나요? 네, 일단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 그 장단점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의미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견 주신 거 잘 정리해서 또 나중에 또
정리해서 다른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주제를 토의학과 다 다뤘는데요. 혹시 포괄적으로 해서 미래사회 교육이랑 그에 맞춰서 중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맞물려서 어떤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앞에서 내가 지나가지고 못 말해 말씀을 내가 의견을 못 네, 김미석 부모님, 네, 김미석 부모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이 토론 주제를 받고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미래사회 인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에 배운 걸 우선에 뭐 이거를 배워 나가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평생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 사회는 다양하게 학습이 제공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군집으로 하지 않고도 뭐 온라인 수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이 제공될 거기 때문에 그 학습을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필요한 걸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사실은 미래사회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인재가 뭔가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이거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금 말하는 4차 산업에 필요한 지금 현재에 필요한 인재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부하고 학습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 아무래도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회의하고 말씀을 있지.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요. 회의도 아니지. 그냥 참석하고 있지. 네. 그래가지고 공통주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서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거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초중학교 관련해서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 자발성의 유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도 말씀 주신 거를 정리해서 이것도 한번 청 묶어서 한번 정리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거 뭐 자발성 유도도 있고 놀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더 듣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던 분 제가 시켜도 될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기 어디지? 서효주 학부모님? 서효주 학부모님?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주제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대한 어떤 포괄적인 정리 부탁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님이 이 주제에 관련된 그 어머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뭐 계속 혼자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냥 프로젝트 활동 같은 모든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서로 친밀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토론하면서 서로의 성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발표 능력도 길러지고, 그게 또 자기주도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수업, 그러니까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거기에서 아이들이 좀 더 관계성과 협업을 통한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35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A 분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A 분과 줌 주소로 이동해 주셔서
분과 4개의 분과에서 이제 총합적인 토의 결과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35분 이후에 A 분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과를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요. 아까 미래인재상은 아까 이제 김미석 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첨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딱 소통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본인이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친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즐거움도 얻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인재를 우리가 길러야 한다.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인재상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한 각각의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또 다양하게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인성이라든지 역량 강화 이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수업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각의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필요하다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주제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 분과별 주제를 한다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제를 한다면은 역시 기초능력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어떤 정확한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놀이와 공부에서는 결국은 학습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자발성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자발성을 통해서 학습에서 본인이 좀 더 학습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자기의 원해서 좀 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는 약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 뭐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성적이란 스트레스를 후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자유학기제가 되니 좀 더 의미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일단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한 시간 남짓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 어머님들 목소리, 의견들, 좋은 의견 그리고 너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한 3분 정도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